때는 1906년입니다. 과학계의 오랜 수건, 그것도 두 개나 해결한 한 화학자가 노벨상을 받게 되거든요. 오늘 바로 그 주인공, 앙리 모아상이 어떻게 불가능에 도전했고 또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노벨상 시상식 연설에서요, 그의 업적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소들 중에 야수. 와, 정말 강렬한 표현 아닌가요? 야수라니? 이 한 단어만 들어도 오늘 이야기가 보통이 아니겠구나 하는 느낌이 오시죠? 도대체 이 야수라는 것의 정체가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단 한 명의 과학자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야수를 길들일 수 있었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 그 야수의 정체는 바로 플로린이라는 원소였습니다. 이게 거의 100년 가까이 당대 최고의 화학자들 머리를 아프게 만들었던 문제였어요. 왜냐면 플로린이란 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건 아는데 이걸 누구도 붙잡지를 못했던 거죠. 정말이지 유령을 쫓는 것 같은 그런 기나긴 추격전이었달까요? 그러니까 당시 과학자들한테 플로린은 말 그대로 이론 속에만 존재하는 원소였던 거예요. 주기율표에서 할로겐족 맨 꼭대기에 있는 녀석인데 예측하기로는 모든 원소 중에 반응성이 가장 강할 거다. 딱 이 정도였죠. 다들 있다는 건 아는데 실물은 아무도 못 본 그런 신기루 같은 존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플로린을 분리해 보려고 했던 시도들은요, 정말이지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고 통제가 안 됐으면 물에 닿는 순간 물을 바로 분해시켜 버리고요. 실험 용기는 뭐 닿았다 하면 그냥 녹여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걸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원료인 플로린화 수소산이 전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 유일한 방법이었던 전기 분해는 뭐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거죠.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수많은 과학자들이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1880년 앙리 모아상이 드디어 이 문제의 해답을 들고 나타납니다. 자, 그럼 모아상은 대체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낸 걸까요? 그는요, 아주 영리한 덫을 놓았습니다. 남들이 다 힘으로 이 야수를 제압하려고 할 때 모아상은 완전히 다른 기발한 아이디어로 접근한 거죠. 그 방법이 정말 놀랍도록 간단하고 명쾌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플로린 화수소산을 아주 차갑게, 그러니까 극저온으로 냉각시켜서 일단 녀석을 얌전하게 만듭니다. 둘째, 전기가 안 통해서 문제였잖아요. 여기에 특정 소금을 녹여서 전기가 통하게 길을 터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전류를 싹 흘려보내니까 와, 그토록 애를 먹이던 그 야수, 순수한 플로린 가스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네, 그는 마침내 야수를 길들인 겁니다. 거의 100년 동안 과학계를 괴롭혔던 이 거대한 숙제가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아상의 야망은요, 그냥 원소 하나 길들이는 데서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에겐 훨씬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야수를 길들인 모아상. 이제 그의 시선은 또 다른 불가능을 향합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인공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연금술사들이 그토록 원했던 바로 그 꿈의 물질 말이죠. 이번에 그의 무기는 차가운 냉각장치가 아니라 아주 뜨거운 용광로였습니다. 자, 다이아몬드를 만들려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죠. 바로 어마어마한 열, 그리고 엄청난 압력. 그러니까 문제는 간단했어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실험실에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바로 그거였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아상은 또 하나의 엄청난 발명품을 내놓습니다. 바로 전기로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전기 아크라는 걸 이용해서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초고온을 만들어내는 장치였어요. 얼마나 뜨거웠냐면 웬만한 돌멩이, 그러니까 석회나 산화마그네슘 같은 것들도 그냥 액체로 녹여버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모아상의 다이아몬드 레시피 한번 보실까요? 첫째, 전기로에 철과 탄소를 넣고 아주 뜨겁게 녹입니다. 둘째, 여기가 진짜 핵심인데요. 이 시뻘겋게 녹은 쇳물을 차가운 물에 확
하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겉부분이 순식간에 식으면서 굳어버리겠죠? 그러면서 안쪽에 있는 탄소를 엄청난 힘으로 꽉 쥐어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압력을 만드는 비법이었죠. 마지막으로 산을 이용해서 겉에 철을 살살 녹여내면 그 안에 아주 작지만 영롱하게 빛나는 투명 다이아몬드가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와, 근데 이게 단순히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들었다 여기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모아상이 자기 실험실에서 지구 깊숙한 곳의 비밀을 풀어냈다는 겁니다. 아, 자연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는구나. 그 거대한 수수께끼를 증명해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사실 모아상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플로우린도 다이아몬드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가 만든 전기로가 일으킨 거대한 기술의 파도였어요. 이 파도가 그 이후의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당시에 노벨상 연설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그의 업적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신은 기술의 세계에 강력한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아직 최고점에 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멋진 말이죠? 맞아요. 그의 전기로는 그냥 다이아몬드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었던 거죠. 이건 사실 인류가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던 새로운 물질의 시대를 여는 그런 마스터키 같은 거였습니다. 이 전기로 덕분에 인류가 뭘 얻게 됐는지 아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우선 순수한 텅스텐, 몰리브덴, 그리고 요즘 항공우주 산업의 꽃이라고 불리는 티타늄 같은 금속들을 처음으로 얻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산업에 꼭 필요한 탄화칼슘이라든지 아주 뜨거운 열을 견뎌내는 새로운 금속 탄화물 같은 신소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상의 연구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대 기술의 기초를 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모아상의 연구는 순수 과학의 영역과 산업 현장, 이 두 군데 모두에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준 거예요. 정말이지 하나의 기초과학 연구가 세상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무아상은 19세기에 불가능이라고 여겨졌던 문제들을 풀어서 20세기의 기술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불가능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걸 해결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21세기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